오늘은 로빈후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언급되는 수혜주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클이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는데, 여러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로빈후드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는 날아갔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잘 가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총은 한화로 한 100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매출은 이제 4조 원 정도 되니까 PS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는 회사다. 밸류가 높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은 1.3빌리언, 한화로 1.6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선행 멀티플 같은 경우는 64배 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S&P 500 선행피가 한 23배 정도 되니까 지수의 3배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중개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MTS 회사예요. 하지만 여러 사업을 넓히면서 금융의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서비스도 있고요. 퇴직계좌 운용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강점은 일반 투자자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코로나 시국에 유입되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었죠. 어플이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 부분, 거래 수수료가 0이다. 이 로빈후드 전에는 미국의 중개 앱들 같은 경우는 건당 10불이었어요. 기본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기본 수수료 당연히 없고 기본 OBP 정도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은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가 아예 없다면 이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들이 주문을 주면 그것을 모아서 마켓메이커한테 보내요. 그러면 마켓메이커는 비드에스크로 알아서 잘 먹겠죠. 잘 먹고 로빈후드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수료는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직접적인 수수료는 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성이 좌우가 되는,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변동이 잦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2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형 역성장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포화 단계에 온 상태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용자 수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빈후드 골드라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 한 달에 5불 지불하면 신용카드 페이백 서비스도 강화가 되고 여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한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인 이 온체인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내 포화가 이슈였는데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종합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숫자부터 보시면 매출 성장률을 봅시다. 변동이 많죠. 2022년 역성장 했었고요. 그 이후에 30%대, 50%대, 20%대. 그러니까 2024년에 60% 성장했어요. 엄청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20%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성장성은 좀 꺾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해요. 이거는 제가 어지간하면 예상치를 다 그냥 수용하는데 최근에 이 온체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흑전했죠. 그 전까지 많이 마이너스다가 외형이 커지면서 이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35% 아주 좋죠. 2025년에도 40%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온체인 시장이 뭐예요?
온체인 시장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이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애플 주식이 체결이 되지만 온체인 시장에서는 온체인 서비스 하에서는 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로를 많이 봅니다. 이 아로라는 게 이렇게 아로 요즘은 이게 실적 컨콜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룰 오브 40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주식을 볼 때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이 합쳐서 40을 넘으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참고로 이제 S&P 500의 RO는 뭘까? 는 한 20 정도 됩니다. 매출 성장률 10, 영업이익률 10.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은 RO가 40이면 S&P 500 대비 밸류에이션도 2배 정도 받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RO가 2024년에 거의 100이죠. 그러면 S&P 500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밸류에이션 받아도 괜찮은 회사다. 이 정도 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이 성장률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어떻게 이런 성장률이 나오냐, 큰 회사가. 여기 보시면 어떤 수익이 많이 늘었냐, 2024년에 이 노란색 부분이 많이 올랐죠. 노란색 부분은 Transaction Based Revenues, 그러니까 거래 기반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이 회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리베이트 형태로 받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럼 이때 편의상 거래 수수료라고 할게요. 거래 수수료가 대폭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늘었는지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요거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이 거래 기반 수수료를 이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것을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많이 늘었죠. 회색 부분은 뭐냐? 이 크립토예요.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 로빈후드를 주식 중개 앱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굳이 따지자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상황이죠. 이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늘었던 배경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코인 강국을 선언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타고 이 코인 거래량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 기조는 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산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코인 산업 성장에 따라서 요거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숫자들을 좀 보면 2022년 역성장했죠.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 크립토 겨울. 요때 테라 사태 그리고 FTX 파산이 겹치면서 코인 거래량이 급감했죠. 그 영향. 그리고 이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주요 빅테크들 다 주가가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많이 줄었다. 그 영향으로 2022년에 역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가 잘 안 보이지만 확장을 해보면 요 색깔이 많이 줄었죠. 이 하늘색. 하늘색을 보시면 이 크립토 커런시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수익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성장을 했고, 또 다음 거 보면 다음 찝찝한 숫자는 요 두 개죠. 성장률이 7%로 둔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배경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정체가 되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 멤버십 구독자 수도 정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골드 멤버십은 뭐예요? 한 달에 5불 내면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신용카드 우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리서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채택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16이라는 거는 월 평균,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2, 그러니까 5 나누기 16 곱하기 12를 해야 이 채택률이 나오는 건데, 어쨌건 채택률은 뭐 좋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골드 멤버십 성장률이 가파르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미국 외에 유럽으로도 진출을 한다. 여기 써놨지만 유럽 확장, 그리고 온체인 시장에 따라서 거래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좋냐. 이제 가장 심플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매수를 위해서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SDC건 USDT건 뭐 어떤 거를 사기 위해서도 가상자산 플랫폼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날라갔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량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이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USDG라는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수익 공유형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수익 공유형이라는 의미는 USDC, 즉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교를 하면, 서클이 주가 상승 폭이 컸던 이유는 사람들이 USDC를 사면 그 예치금으로 운용한 수익은 서클이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USDG는 그 수익을 나눈다는 거예요.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공유를 하냐면 이 코인 매수자랑 거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코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회사들이랑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발행사가. 일단 이 코인 발행사는 팍소스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에요. 사실 뭐 코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잡회사는 아니고 이 고객사가 페이팔, 마스터카드, 뭐 누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다라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서 수익 공유형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익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네트워크, 이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 안의 메인 플레이어 중 하나가 로빈후드입니다. 그래서 이 USDG 발행량 증가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는 그 현금 예치금의 운용 수익은 로빈후드에게도 분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 발행사가 네트워크를 끼워서 이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거래소고, 그러니까 주식, 옵션, 크립토 거래소고, 이 가상자산 거래소고, 그러니까 여러 그 거래 플랫폼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 USDG 인프라를 키우자, 이런 취지에서 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 회사가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가총액은 작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코인도 커질 수밖에 없고, 비록 작게나마 서클 같은 그런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로빈후드 체인, 로빈후드가 레이어 2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온체인 거래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기존 거래 방식은 각 금융회사가 거래를 하면 중앙에 청산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하면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해외 주식 거래면 이게 더 복잡하겠죠. 국내 청산소, 뭐 해외 청산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뭐 여러 문제라기보다 여러 불편함이 있죠. 대표적으로 결제일이죠. 결제가 하루 만에 안 되죠.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결제일이 T+1이에요. 하루 만에 결제가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딱 손에 쥐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리죠. 왜냐하면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버퍼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온체인 방식에서 하면 중앙 서버가 없이 다이렉트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제일도 상관이 없고요. 결제일도 상관이 없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24시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청산소가 24시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 24시간 언제든 어디서나 결제일 짧게 바로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바로 이 온체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최근에 로빈후드에서 이슈가 되냐? 여기 안 적었네. 일단 이렇게 주류 거래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온체인 거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하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게 뭔 얘기냐? 이 온체인 시장, 즉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그 크립토 커런시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 달러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사야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기 전까지의 그 시차 동안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발생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온체인 거래에 따르는 비용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래가 하기 용이한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이제 어떤 거래든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시스템화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기존 상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비상장 주식이 이 중앙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앙을 탈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비상장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로빈후드가 유럽 투자자들한테, 굳이 유럽인 이유는 유럽이 이쪽의 규제는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 AI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게 말씀드리면 실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을 추종하는 일종의 파생 상품에 대한 토큰, 즉 지분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픈 AI에서 이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에 그거 우리 주식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거를 유럽 시장에 모든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 ETF에 대해서 다 토큰화를 시켜서 이 온체인 시장에 올려버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매력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아까 이 회사의 약점으로 부각이 되었던 외형 확장 둔화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온체인 거래는 지금 로빈후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금융 이런 거래 플랫폼 회사들도 해주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소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주식 거래의 메인 플랫폼 중에서는 이 로빈후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랑 이제 연관이 있는 점인데, 이 회사의 로드맵만 봐도 올해 이제 지역을 늘린다고 돼 있죠. 뭐 토크나이제이션, 뭐 크립토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영국에 대해서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에도 라이센스 받고 늘리겠다. 그게 올해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이 성장성 둔화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요거예요. 지금 로빈후드 논갭으로 일단 볼게요. 지금 64배죠. 로빈후드는 선행P가 64배인데 사실 저는 요것도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논리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로 지수 대비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작년 RO가 거의 100, 올해도 뭐 60. 뭐 3배를 줘야 되겠네요. 네, 뭐 그러면 뭐 60 몇 배, 음. 뭐 오케이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 자체가 워낙 섹시하다 보니까 테마에서 오는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크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뭐 비싸다고 뭐 보는 사람들의 의견도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어쨌든 피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코인베이스,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중에 하나죠. 얘랑 비교를 하면 61배. 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클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피어로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익성 지표는 아주 좋다. 그리고 성장성 지표는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아주 큰 수혜주다. 서클이랑 코인베이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고, 로빈후드도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도 뭔가 지금 뭐 코인베이스나 서클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장이 조정될 때 뭐 요거 3개 중에서는 그 로빈후드 주식을 담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